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9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대략 공약 점검을 하는 그런 날로 잡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약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참 영악하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약과 관련해서 자기네들은 히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이게 과연 왜 이랬을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우선 그 첫 번째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초과세수가 있다. 초과세수가 10조 원이 훨씬 넘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과세수를 따져보니까 나중에 법령상 보니까 초과세수를 작년에 전국민한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법령상. 그걸 모르고서 그냥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온갖 공격을 해가면서 이걸 주도를 했었죠. 그러더니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 명칭을 3번씩이나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이러더니 이게 왜래요고 이제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 지원금 이러더니 또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방역자를 빼고,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 그거 약간 위로금 같은 걸 준다 이런 개념으로 또 바꿨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법령상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고집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해서 후퇴하는 듯 싶었는데 연말연시에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2022년 1월 9일 현 시점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도대체 뭔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너무나 화려하게 자꾸 말을 바꿔왔고, 준다 했는데 실제 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 줄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한테는 어떤 이미지가 심어졌느냐. 이재명은 줍니다. 이런 겁니다. 이재명은 줍니다. 재난지원금 얘기 계속 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뭔가 나라 빚을 내서라도 국민들한테 퍼주기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게 퍼주기 한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이미지 형성, 선거운동 캠페인으로서는 성공한 것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빚을 내서라도 하여튼 뭔가 많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재명 후보가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주든 안 주든, 실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실 줄지 안 줄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다는 이미지는 이미 형성이 돼 있다. 이재명 후보한테. 이런 얘기고, 최근에 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라는 부분에 본인이 그 유튜브까지 찍었던데, 이것도 그 표현을 한번 잘 보시면 이게 공약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진지하게 접근, 제가 썸네일에다가 그렇게 실제 진지하게 접근하겠다는 거지 이게 공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 여권 패널들 보니까 나와서도 이게 아직 구체안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이에 국민들 머릿속에는 탈모약도, 그래서 흔히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실제 탈모와 관련해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24만 명이라고 하고요. 이 정도면 폭발적인 이 공약 하나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뜯어보죠. 정말. 민주당 선대위의 보건의료분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만약에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런 거를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이 정책 대안을 이 사람이 만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까지 급여할 것인가를 정리를 해야 된다. 먼저 탈모 방지약, 그 다음에는 탈모가 아주 중증이어서 가발이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모발 이식은 일종의 성형수술에 가까운 것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쭉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김윤 교수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제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 아주 구체적인 안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 쭉 보면 뭐 건강보험 적용 거의 안 될 것 같죠? 왜 그러냐? 현재도 탈모의 경우에는 중증은 뭐 스트레스성 탈모 뭐 이런 중증은요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현재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김윤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정말 그래서 마치 탈모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니까 뭐 모발 이식도 건강보험 적용하고 그다음에 탈모 약도 적용, 탈모 방지 약도 적용하고 뭐 이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김윤 교수 얘기 들어보면 거의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그러니까 현재도 중증 탈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김윤 교수가 얘기한 제한적이고 꼭 필요한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여기에서 뭐 그냥 조금 더 나아가거나 하는 정도,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뭘 해주는 거 외에 구체적으로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또 왜 어려우냐면 탈모 문제 가지고 생사와 연관돼 있지 않죠. 그렇죠?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빼고서는. 그러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암에 관한 신약들 개발되죠. 그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거 건강보험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들이 정말 아픈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도수치료 같은 거 이런 거 건강보험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수많은 질병들을 놔두고 과연 탈모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뭐 재정 파탄, 그건 둘째 문제치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발 이식 같은 거는 미용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면 그러면 보다 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게 우선해야 된다. 거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런 걸 제가 치고 빠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탈모인들한테 우호적 지지 거의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주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 공약을 검토 뭐 어쩌고, 공약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 여권 패널들 어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공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검토 이러고 있죠. 가발 검토 이렇게 해서 일단 표 얻는 데까지는 이 시점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럼 그 다음 정말 공약으로 내걸 것이냐? 글쎄요, 뭐 공약으로 내걸고 나중에 실행이 안 되겠죠. 왜냐면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선심성 공약, 저는 이걸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미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거 운동 방법으로는 꽤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 되면 재난지원금도 주고 뭐 탈모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돼서 아마 표에 도움이 될진 모르겠다. 이걸 뭐 모필리즘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하면 이미 표는 이재명 후보한테 다 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공격하면 마치 윤석열 후보 쪽은 또는 공격하는 쪽은 그걸 안 해줄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의 어찌 보면 해악이거든요. 그래서 포퓰리즘이 무섭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런 데 다 그렇습니다. 이 포퓰리즘은 그래서 한번 맛을 들이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포퓰리즘 책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점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런 치고 빠지기식 공약, 여기에서 상당한 정도의 어떤 득표, 가점, 이걸 받고 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문제점, 이것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결국 윤석열 후보가 공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약은, 자, 우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공약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해서 표는 다 가져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공략하는 건, 물론 그건 전문가들이 뭐 여러 가지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결국은 TV 토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거기서 이런 것들의 맹점을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공약이냐 아니냐, 진지한 접근. 그래서 이재명 후보 말해 보면은 공약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나 또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또는 생각해 봐야, 또는 진지하게 접근, 이런 내용,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본인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못하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을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공약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뭐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압니까? 이런 식이죠. 이를테면 그것처럼 말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는 지금 포석을 한 자락씩 다 깔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공약이라고 했습니까?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죠. 이런 식이죠. 이게 치고 빠지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공략하는 거는 TV토론 등에서 우선 공약이냐 아니냐, 당신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아마 어떻게 하겠다고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고민해 보자는 지점, 그러니까 고민만 하는 겁니까? 뭐 아니면 실제 공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검토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TV 토론 할 때쯤 되면은 이제 검토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 공약만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공약이냐 아니냐, 이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결국은 이런 여기저기 가서 남발하고 다니는 치고 빠지기식 공약의 맹점, 허점,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그 논리를 깨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워낙 말을 현란하게 바꾸기 때문에 그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핵심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를 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실현 가능성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지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은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혜택을 베풀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 혜택 베풀려고 하는 걸 자꾸 방해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의 이 치고 빠지기식,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표에,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잘 모릅니다. 저희처럼 늘 뉴스를 추적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재명 후보가 애매하게 뭐 조건을 붙이거나 그게 대장동 특검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핵심을 짚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 뭐 저희 같은 사람도 그런데 일반 유권자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그 일반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려는 이재명 후보의 화려한 말잔치, 그거는 역시 TV 토론이나 뭐 이런 곳에서 깰 수밖에 없다. 결국 이재명 후보를, 이게 공약이라면 공약인 대로 문제인 것이고, 공약이 아닌데도 자꾸 또 공약인 것처럼 호도하는데도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맹점들을 잘 파고들어야 된다. 그걸 아마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뭐 윤석열 후보도 요새 뭐 공약을 계속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약이라는 건 뭐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팍팍 먹혀드는 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경쟁과 함께 그 상대 후보 공약의 맹점들, 또는 말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는 치고 빠지기,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